일주일 뒤에나 있을 상사와의 그 중요한 대화를 머릿속으로 이미 리허설해 보셨나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요. 당신의 대사, 상사의 예상 답변, 그리고 당신의 재치 있는 반응까지 전부 다요. 아니면 완벽한 데이트를 이미 계획해 두셨나요? 카페, 대화 주제, 그리고 분명히 웃음을 자아낼 그 농담을 할 타이밍까지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당신만의 정신적 블록버스터의 시나리오 작가, 감독, 그리고 주연 배우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는 아마 절대 개봉하지 못할 겁니다. 적어도 당신이 그렇게 공들여 연출한 버전으로는요. 우리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 현실과는 거의 들어맞지 않는 미래의 상세한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몇 시간, 며칠, 때로는 몇 주를 낭비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저 무해한 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지적 함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함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이런 정신적 리허설은 거의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불안감을 유발하죠. 당신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되풀이합니다. 상사가 당신을 해고하고, 데이트는 끔찍하게 끝나고, 발표는 실패하죠. 당신은 상상 속의 재앙이 실제 위협처럼 느껴질 때까지 리허설을 반복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죠. 당신의 뇌는 실제 실패와 그 생생한 시뮬레이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에게 스트레스는 진짜입니다. 혹은 당신은 다른 극단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죠. 너무나 완벽하게요. 당신은 승진하고, 데이트는 불꽃놀이로 끝나고, 발표 후에는 박수갈채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은 거의 항상 다릅니다. 더 나쁘지도 더 좋지도 않고 그냥 다를 뿐이죠. 상사는 당신의 시나리오에 없던 질문을 하고, 데이트 상대가 먼저 농담을 던지고, 프로젝터 램프가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시나리오가 망가졌습니다.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대신 당신은 당황하고 실망합니다. 결국 당신은 제작되지도 않을 영화를 준비하는데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는 실제 준비나 휴식 또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머릿속에 갇혀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예고편만 계속 상영하는 1인 영화관에 앉아 있습니다. 왜 우리 뇌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것을 그토록 좋아할까요? 답은 진화, 통제 욕구, 그리고 인지 편향이라는 세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진화적 생존 메커니즘. 우리의 먼 조상을 상상해보세요. 그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저 덤불 뒤에 검치호랑이가 숨어 있으면 어떡하지? 강이 범람하면 어떡하지? 겨울에 먹을 것이 충분할까?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미리 돌려보고 대비할 수 있었던 뇌는 그 주인에게 생존의 이점을 주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에게 깊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당신을 검치호랑이로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단지 이제 호랑이가 화난 상사, 대중연설 또는 데이트에서의 거절처럼 보일 뿐입니다. 위협은 치명적이지 않지만 뇌의 반응은 원시적입니다. 뇌는 신체적이든 사회적이든 가능한 모든 고통을 예측하고 예방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이유, 통제의 환상. 미래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머릿속에서 상세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거짓이지만 매우 즐거운 통제감을 얻습니다. 나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했어. 나는 모든 것에 대비가 되어 있어. 이것은 잠시 동안은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마치 미래의 혼돈 위에 우리 시나리오라는 깔끔한 그물망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길들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시나리오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인생은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재즈 연주와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 인지 편향. 우리 뇌는 게으릅니다.
지름길과 간단한 설명을 좋아하죠. 그리고 종종 자기 자신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중 하나가 계획 오류, planning fallacy입니다. 우리는 과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합니다. 우리 시나리오에서는 하룻밤 만에 발표 준비를 마치지만 현실에서는 3일이 걸립니다. 우리는 길이 20분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1시간 동안 교통체증에 갇힙니다. 또 다른 함정은 낙관 편향, optimism bias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더 많이, 나쁜 일이 더 적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데이트 시나리오가 완벽한 이유는 우리가 어색한 침묵이나 케미의 부재 가능성을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쌍둥이도 있습니다. 바로 파국화 카타스트로파이징입니다. 작은 부정적인 가능성 하나를 가져와 우주적인 규모로 부풀리는 것이죠. 보고서에서 실수하면 해고될 거야. 해고되면 새 직장을 못 찾을 거고 돈도 없이 다리 밑에서 외롭게 죽을 거야. 익숙한가요? 이것도 시나리오입니다. 단지 재난 영화 장르일 뿐이죠. 자, 우리에게는 호랑이를 두려워하고 통제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고대의 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봅시다. 여기 3가지 고전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 면접. 안나는 꿈의 직장 면접을 준비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녀는 단순히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리허설을 합니다. 사무실, 면접관의 외모, 그의 목소리, 톤까지 상상합니다. 그녀의 시나리오에서 그녀는 모든 질문에 훌륭하게 대답합니다. 면접관은 감명받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그 일자리가 거의 그녀의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D-Day가 되었습니다. 면접관은 엄격한 남성이 아니라 친절한 여성이었습니다. 면접은 사무실이 아닌 줌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그녀의 목록에 없던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실패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안나의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이건 시나리오에 없었어. 그녀는 당황해서 설득력 없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리허설한 영화에 기반했던 그녀의 모든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그녀는 준비한 대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결과 그녀는 연출에 너무 바빠서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시나리오 7. 어려운 대화. 피터는 친구에게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갈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는 친구의 반응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시나리오 A. 낙관적. 친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신경 쓰지 마. 우정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합니다. 시나리오 B. 파국적. 친구는 분노하고 피터를 배신자로 비난하며 그들의 우정은 끝납니다. 피터는 시나리오 B를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그는 이 가상의 반응이 너무 두려워서 전화를 미룹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결국 그는 결혼식 전날 어색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현실. 친구는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피터가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재앙 시나리오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시나리오 3. 새해 다짐. 1월 1일부터 케이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주 5회 운동, 건강한 식단, 아침 명상. 그녀의 시나리오에서 그녀는 초인적인 절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6개월 후에 자신을 봅니다. 날씬하고 활기차고 평온한 모습으로요. 1월 2일 그녀는 조깅을 갑니다. 3일에도 갑니다. 4일에는 비가 와서 걸읍니다. 난 실패했어 라고 케이트는 생각합니다. 완벽한 삶의 시나리오가 실패했어. 1월 5일에 그냥 헬스장에 가는 대신 그녀는 실패자처럼 느낍니다.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됩니다. 그녀는 과정이 아니라 시나리오와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한 번의 차질로 영화 전체가 취소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획을 완전히 멈춰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계획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계획 자체가 아니라
단 하나의 상세하게 짜인 시나리오에 대한 경직된 집착입니다. 목표는 시나리오 작가 독재자에서 유연한 즉흥 연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스스로를 포착하라. 자각. 첫 번째 단계는 시나리오 작가 모드를 켤 때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미래의 대화나 사건을 상세하게 되새기기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하, 또 시작이군. 내 안에 스필버그가 다시 일하네. 자신을 꾸짖지 마세요. 그냥 그 사실을 인지하세요. 자각은 이미 승리의 절반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인 습관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계속할지 멈출지 선택권을 줍니다. 2단계,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여러 가능성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하기. 하나의 완벽하거나 끔찍한 시나리오를 쓰는 대신 3-5가지의 가능한 결과를 스케치해 보세요. 예를 들어 면접 전에 결과 1, 최고. 그들이 나를 좋아해서 일자리를 제안할 것이다. 결과 2, 좋음. 나는 나를 잘 보여주겠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귀중한 경험이다. 결과 3, 보통. 면접은 무난하게 진행되고 우리는 서로 맞지 않을 것이다. 결과 4, 별로. 나는 긴장해서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개선할 점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확률적 사고라고 합니다. 당신은 미래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박감을 줄여줍니다. 이제 당신의 목표는 한 시나리오에서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3단계,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라. 목표 대신 시스템. 시나리오 작가들은 마지막 장면에 집착합니다. 즉흥 연기자들은 과정을 즐깁니다. 당신이 얻고 싶은 것, what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what으로 초점을 옮기세요. 상사와의 대화, 결과를 리허설하는 대신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3가지 핵심 농어, 과정을 준비하세요. 완벽한 데이트, 결과를 계획하는 대신 당신이 나눌 수 있는 2-3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몸매, 결과를 꿈꾸는 대신 운동화를 신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 과정에 집중하세요.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단계, 현재로 돌아오라. 마음 챙김 연습. 당신의 뇌가 미래로 날아갔다고 느껴질 때 강제로 다시 데려오세요. 간단한 54RME1 기법을 사용하세요.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5가지. 노트북, 컵, 손, 창문, 램프.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4가지. 피부에 닿는 옷, 의자, 발밑의 바닥, 폐 속의 공기. 들을 수 있는 3가지. 컴퓨터 소음, 창밖의 소음, 자신의 숨소리. 냄새를 맡을 수 있는 2가지. 커피, 종이. 맛볼 수 있는 1가지. 남은 차, 자신의 혀. 이 트릭은 당신의 뇌를 추상적인 공상에서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감각 데이터로 전환시킵니다. 당신의 뇌는 적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되고 항상 최신은 아닌 도구를 사용하여 도우려고 할 뿐입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습관은 혼란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세상이 당신의 시나리오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 당신에게 제안하는 어떤 역할이든 기꺼이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영화의 감독이 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현재의 주인공이 되세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시나리오는 바로 지금 당신의 행동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아니라 현실에서요.